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이 토마토랑 여기 보시면 토마토 투자 클럽 생방송 최병훈 전문가 투자 클럽, 즉 최병훈 전문가 롱숏 투자 클럽, 현물과 선물은 주식 선물과 같이 하는 투자 클럽 지금 한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마사 1등주 TV하고 증권통에서 만 활동하는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오늘 23년도 2월 5일입니다. 일요일 저녁 9시에 업로드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2월 6일부터 2월 10일 금요일까지 전반적인 시황하고 취향 전망,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장 돌아가는 전망, 그 리뷰랑 최근에 이제 낙폭 가대주들이 상승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카카오와 네이버, 알파벳, 미국의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이나 이런 종목과 같이 비교해서 어느 정도 투자 전략을 이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좀 빠졌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27.93포인트 0.38 빠지고, 나스닥 종목 1.569, S&P 500도 1% 정도 빠지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소폭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영국 지수는 소폭 1%나 많이 올랐죠. 1%. 독일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 독일은 이미 전고점 근처에서 한 사상 고점이 마이너스 8% 정도까지 회복되어 있는 상태라서 있고요.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미국에 보면 나스닥 종합 지수가 이제 나스닥 종합은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도 10월 10일 교주간이 저점을 찍고, 최근에 이제 저점을 붕괴하진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저점을 붕괴했으면 추가 하락할 수 있지만 9,300, 500까지도 하락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하락하지 않고 2020년 작년 21년도 11월 20일 1년 반 정도 걸쳐서 조정장에서 이제 드디어 22평선은 여기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22평선 올랐죠. 그러면 이제 추세 반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보는 박스권 상단은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자, 처음으로 반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걸려 있지만 한 2주 정도, 이번 주까지도 이 박스권 상단 하늘선 상단에서 머물 걸로 보여서 당분간 이쪽에 좀 있을 걸로 보여요. 이평선이 많이 위에 있기 때문에 급등보다는 조정을 하면서 일중 조정, 주중 조정하면서 반전을 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추세가 반전 중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보시면 반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과거의 이 고점들을 다 이제 여기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 못했는데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봐야 되지만, 이번 주 계속 음봉주 2주간 음봉주면 내려온 박스권 상단 내려오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추세는 이미 추세 하락을 반전했기 때문에 가다가 조정을 받더라도 눌림목이라고 일단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과거에 최근에 한 1년 한 15일 동안 빠졌으니까, 이 빠진 것을 보고 계속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을 때 이미 주가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긍정적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90% 투자자들이 대다수 뭐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중 투자자들 돈을 뭐 한 10년 동안 해도 주식으로 돈을 못 버신 분들은 그럼 투자자 대중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대중 투자자는 비관주의 주의란 것은 비관인데 늘 그렇습니다. 기본 마음 상태 기본 마음 상태 즉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심리 상태가 비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늘 그러기 때문에 비관주의에 빠져 있어서 평생 주식을 해도 돈을 못 버는 거죠. 늘 부정적인 이슈, 부정적인 내용을 먼저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불안 심리를 계속 느끼는 거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식 장이 좋아도 그렇고요. 장이 내려가도 그렇고 올라가도 그렇고 늘 부정적으로 비관적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 심리에서 특히 이제 항상 이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세상이 무너져도 긍정 마인드, 낙천주의가 말고 긍정 마인드는 늘 유지하면서 늘 새로운 것을 희망을 새로운 걸 찾고 또 좋은 근거 어떤 걸 찾아서 늘 할 수 있다 하겠다는 어떤 그 긍정을 갖고 공부를 계속하면 결국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긍정 마인드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불안에 빠져 있으면 불안 심리를 지장이 나빠지면 가중시키기 때문에 결국 자기까지 죽이고 남들까지 죽일 수도 있는 게 심리입니다. 투자 심리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주식은 이렇게 많이 빠져서 늘 빠져서 난리였죠. 특히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배당 관련된 매물도 출현되면서 엄청나게 안 좋았었죠. 그게 바로 바닥이었죠. 미국도 나스닥도 가장 늦게 투자 심리가 가장 늦게 반전되고 가장 늦게까지 좋고 탐욕이 가장 늦게까지 작용되고 비관이 가장 늦게까지 비관주의에 빠져 있는 게 나스닥 시장입니다. 역사적으로 왜 그러냐면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많은 것도 있죠. 그것보다도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초보자들이 각 자기 나라 국가에서 안 좋으면 마지막으로 희망을 찾아서 미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비관이 포기하면 전체 시장은 다 올라갑니다. 이미 미국 말고 유럽 시장하고 아시아 시장은 이미 많이 돌아서 있고요. 이제 나스닥이 좀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가장 늦게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스닥 현재 구준으로 지금 가일권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주봉은 차트의 기본입니다. 차트로 다 말하지만 차트는 주봉이 기준으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또 투자 심리상으로 너무 장기적으로 보지도 않기 때문에 투자자 한 1년 정도는 52주니까 한 8주 정도면 2달 정도 되죠. 우리나라 투자자 한 3개월 정도 주로 보이러 길어야 3개월이니까 한 12주 실제로 한 8주 정도로 보면 대충 어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8주 이상 5주 8주 이렇게 5주 한 달 조금 넘죠. 그 다음에 8주 13주 이렇게만 보면 어느 정도의 추세를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뭐죠? 3주 반전 4, 5주째 때려봤다. 지금 4주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변곡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가일권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여기 가일권 갔다가 여기는 급락했잖아요. 그때는 바닥을 찍은지 안 찍은지 확인이 안 된 상태죠. 여기서는. 근데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일은 매도의 가일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가일이잖아요, 그죠? 저점이 여기 저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지. 근데 여기서는 저점인지 이 저점을 여기서 내려가 붕괴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가일은 22평선을 돌파를 바로 2번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 2번 했지만 이것은 저점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번에는 이제 22평선을 그냥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22평선 안착한 거고 이제 한 박스권 상당 하늘선, 저는 하늘선, 요거 하늘선이라 그러고요. 요거를 땅선이라 그러는데 기법상으로 여기 불꽃, 불, 여기 물, 하늘, 땅, 물, 불, 매매 기법으로 보면 자연의 이치가, 자연의 구성 요소가 하늘, 땅, 물, 불, 그 다음 인간이죠. 그 다음에 바람이에요. 여기 자연의 구성 요소죠. 불변의 법칙은 하늘과 땅과 물과 불은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이건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세상 이치죠, 자연의 이치. 그리고 세상에 이 자연에서 가장 바뀌는 게 뭐죠? 가장 알 수 없는 게 자연은 절기, 24절기가 있으면 이 절기가 때 되면 다 오잖아요, 그죠? 그럼 때 되면 봄 같다, 여름 같다 다 하기 때문에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기법은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누가 바뀌냐면 이 바람은 불 때 있고 안 불 때 있잖아요. 이게 테마 같은 거고요. 짧은 거로 바람이 불 때 어느 날 계속 예상되는 바람이 있죠. 태풍 같은 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해오리 같은 바람, 토네이도라든 이런 것은 어디에 발생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기압이 어떻게. 그런데 이것을 맞추는 것은 짧은 작전주, 테마주나 이런 것은 맞추기 아주 어려워요. 순식간에 올라가 순간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일반적인 바람은 알 수가 있는 거죠. 봄바람, 가을바람, 아니면 여름에 태풍이 올는지 여부는 거의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가장 모르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투자자를 말하는 거죠. 주식시장 투자자. 투자자는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자자들은 인간의, 그래서 주식을 공부를 잘하려면, 주식을 잘하려면 투자 심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심리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심리학을, 저도 심리학 개론부터 들었는데 심리학을 반드시 공부를 해놔야 되죠. 경제원론 당연히 해야 되고요. 심리학, 경제원론은 반드시 해야 되죠. 경제원론은 경제의 가격의 가격 결정론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럼 주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제원론, 심리학 개론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책을 사서라도 보고. 그래서 이 투자자를 가장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연구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죠? 심리. 그래서 이 인간은 연구하는 가장 인간의 마음의 어떤 표상이 차트입니다. 일단 알렉산더 엘더박스도 그러고요. 그 차트를 보면 투자자의 심리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법은 만들어서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늘선, 이제 봄 22평선이 62평선이 있죠. 122평, 이게 경계선이라고 하죠. 일반적 122평선은 경기선. 이젠 경기가 좋아진다고 할 건 좋아지지 않아요. 경기가 지금 나쁘죠. 세계적인 경기가 나쁜 상태예요. 경기가 연착륙, 미국입니다. 연착륙을 기대를 하고 있죠. 내려가는데 천천히 내려가서 어느 정도 올해 3월이나 5월, 6월 2분기에 바닥을 찍고 경기가 바닥에서 그 다음에 하반기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연착륙 주식이 미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식은 6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경기 6개월 전, 기본 6개월에서 1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왜 선행한 사람들은 미리 대비를 한다는 얘기죠. 길게 대비는 못해요. 1년 뒤에 2년 뒤에는 잘 모르니까 대비를 안 하지만 3개월 6개월 뒤에는 대비를 하고 합니다. 그럼 최소한 6개월이 빨라요. 그죠? 기본 3개월에서 6개월. 그럼 올라가고 있다는 하면서 일단 이번 경기는 저점이 이미 나온 게 아니라 경기의 저점이 조만간 나온다는 거죠. 3개월 지금 한 달이니까 앞으로 5개월 뒤 늦으면, 아니면 3개월 이상 2개월 뒤에 2개월 뒤면 4월 정도 내외잖아요. 거기에 바닥, 안 늦으면 5월 정도 내외 바닥. 이게 주가 움직이는 거죠, 미리. 그죠? 그래서 이미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 건데 62평선도 당연히 돌파할 걸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미 박스권 들어갔습니다. 이 박스권 여기 이 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가 현재 기준으로 여기죠. 이렇게
이런데 실제로 이게 내려오기 때 천천히. 그래서 어느 정도 나면 14,500에서 11,500. 즉 나스닥은 11,500에서 13,500, 14,500. 그럼 얼마예요? 3,000포인트죠. 3,000포인트니까 평균적으로. 그럼 이게 한 30% 정도, 25% 정도 내외되죠. 그러니까 이제 반전에 이제 25% 내외에서 있음. 그러면 대다수 주식들은 지수가 25% 내외 상승이 예상되니까, 그러면 25% 내외 상승이 예상돼요. 그러면 주가는 일반적인 대형주들은 25% 간다는 거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등주들이나 실적이 우상향하고 좋아지는 기업은 요거 곱하기 1에서 3배예요. 그럼 25%니까 1배는 25% 수익이 나고요. 3배는 얼마인데 75%죠. 그러면 곱하기,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바닥 대비해서는 따블이 나오는 것이고요. 바닥 대비 따블 100%가 나오는 거고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바닥 대비해서 어떤 주식은 3배가 나오는 것이 최대. 그러면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된다. 그걸 평균적으로 25% 이상, 아무리 못 나쁜 주식은 25%는 올라간다는 얘기. 이 구간에서 나스닥 기준 보더라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주식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보다 주식은 시장 아주 쉽습니다.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생각보다 엄청 쉬운데, 그것을 이제 변동성의 어떤 주식을 잘 하려면 이 변동성도 당연히 변동성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인지를 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죠. 주식이 오르락내락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산 매수 가격 있죠, 종목당. 그 가격에서 수익이 나면, 평가 이익이 나면 벌었다 생각하고 내려가면 손해났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요거 벌었을 때 팔고 싶고, 내려갔을 때는 보유했다가 본전가면 팔고 싶죠, 그죠? 그럼 당연히 내려오면 또 올라가기도 한데, 그럼 내려왔을 때 과연 올라갈 수 있는 근거를 찾든지, 아니면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러면 다시 내려오든지, 그죠? 그래서 이 변동성을 공부하는 거죠. 이 여러 가지 변동성에 있어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결국 움직이잖아요, 투자자가. 그럼 투자자들이 매수하면 올라가는 거죠. 대다수 사람 매수하면 올라가고, 매도보다 매수가 많으면 올라가고, 매수보다 매도가 많은 건 내려가는 거죠. 그럼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죠? 왜 올라갈까? 그게 바로 시장 핵심이죠. 지금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금리는 내려가고, 인플레이션도 내려가고, 물가가 내려간다는 거죠. 물가가 내려가고. 그 물가가 내려가려면 뭐가 내려가야 돼요? 물가의 근본은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비가 준다든지, 이런 거죠, 핵심적으로. 자, 그래서 물가가 내려가야 되고, 지금은 이렇게 금리도 내려가고, 어제는 뭐 미국 금리는 올랐어요. 근데 금리가 내려가고, 원자재 가격도 내려가고, 물가가 내려가죠. 지금 원자재 가격도 지금 최근 들어 2021년도 22년도 봄에 20년 여름하고 유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류 소비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WTI가 유가의 어떤 기준으로 보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WTI가 최근 78달러 이렇게 80 근처 갔다가 지금 73달러 왔으면 어제 종가로 73.39달러입니다. 주말에 미국. 이 WTI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 말하는 거죠. 중진류, 텍사스 중진류 WTI, 텍사스 중진류 텍사스 중진류가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됩니다. 그래서 텍사스 중진류 기준으로 하는 그게 유가인데, 여기 유가가 이제 73.39달러 내려왔죠. 10% 가까이 최근 들어 7, 8%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는 왜 이렇게 유가가 3.28% 내려갔는데, 어제 주말장에. 자, 그래서 잠깐만요.
자, 유가가 내려가고 있었는데 금리가 올라갔어요. 미국 시장금리 10년물이 3.525인데 현재 주말에 3.5% 10년물이 플러스 1.199 bp 0.19가 최근에 올라갔습니다. 3.34 이하에 내서 3.4 내외했다가 저는 이제 유가 10년물 금리가 지금 4% 갔다가 이렇게 3.5 내외 있는데 이게 좀 있을 거로 보여요. 3.7까지 8까지 갔다가도 이렇게 다시. 그런데 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시장 금리 올라갔을까요? 10년 국채가 금리 올라갔을까? 그게 바로 미국의 어저께 기준으로 ISM 제조업 지표가 ISM 제조업 지표가 아주 중요한데요. 미국 1월 달에 2023년 1월에 ISM 제조업 지표가 ISM 제조업 지수 50이 기준입니다. 50 이하는 침체고 50 이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지난달 12월에 ISM 제조업 지수가 49.2였는데 그 예상은 1월 달에 예상이 50.4를 예상치를 이제 미리 애널리스트 발표를 해놨는데 요게 이걸 크게 상회해 가지고 ISM 제조수 55.2로 발표됐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럼 경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ISM 앞으로 좋을 거라는 거죠. ISM 제조업 지표 서비스 요건 제조업 지표가 아니라 서비스 지표입니다. 서비스 쪽이 좋은 거예요. 미국은 서비스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한 미국은 서비스업 지수가 경기의 소비 어떤 소비 관련된 게 침체를 빨리빨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업 지수가 아주 좋다는 것은 미국에 지금 코로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서비스업 지수가 좋다는 정상적으로 엔데믹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활동을 해서 서비스 우리가 말하는 주변에 보이는 소상공인 하는 장사들 말이죠. 그렇죠. 이쪽 부분도 전체 기본적으로 소비 관련된 실제로 지표가 그럼 요게 다 잘 나오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제조업까지도 좀 소비업 서비스 좀 더 빠른데요. 그럼 서비스업 지수가 좋은 게 결국은 고용이 좋다. 고용도 안정적으로 서비스 고용이나 이런 데 전체적으로 괜찮다는 얘기인데요. 또한 1월 달에 비농업 고용 지수, 농업을 하지 않는 고용 지수니까 이쪽 지수가 원래 비농업 고용 지수가 12월에는 26만이었는데 예상치는 18.5에 이걸 또 크게 상회해서 상회해 가지고 1월 달은 51만 7천 건으로 기록했어요. 또 실업률도 비농업 관련된 실업률이 3.5에서 지금 실업률이 3.6로 됐고요. 근데 괜찮은 거지 이 정도면. 그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고용 시장이 탄탄하다. 고용 시장이 탄탄하고 고용 시장이 이렇게 탄탄하니까 그러면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화요일 날 7일 날 파월 의장의 회의록이 또 파월 의장 언급이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고용 시장이 실업률도 그렇고 안정적이고 탄탄하다는 얘기는 긴축을 좀 계속 해도 되는 거죠. 긴축을 계속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돈을 회수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계속 이 고용이 탄탄하면서 물가가 빠지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고용이 이렇게 현재처럼 탄탄하면 그냥 물가를 탄탄하고 물가가 빠지면 그냥 금리 이 상태도 좋다는 거죠. 고금리를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생각보다 고용시장이 안 빠지고 탄탄하기 때문에 고금리 상태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럼 고금리 상태가 더 금리가 잘 안 빠진다는 거죠. 3.5에서 이게 잘 안 빠지고 3%또 초반 갔다가 3.8 갔다 3.28 이 사이 왔다 갔다 그러다가 그래서 이 금리가 2% 2.5% 정도 이하로 그러면 거의 반타작인데요. 4, 6, 24 그럼 2.6 3%를 깨져가지고 2.5에서 뭐 2.8 정도 2.8 정도까지 10년물 금리가 내려오면 경기가 확실히 안 좋아진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지금 이 금리 이 정도 금리는 견디면서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유동성을 더 해소하기 위해서 긴축을 더 오랫동안 지속하든지 현재는 동결 다음 달 3월에 0.25%포인트 올리면 거의 동결일 텐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올려서 좀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장의 긴축을 완화시킨다 이런 정책은 원래 없을 거다 이렇게 되면 또 부정적으로 시장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어저께 상승을 하니까 이 전체적으로 시장 미국 시장이 결국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생각 이제 월봉상으로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여기서 박스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스닥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부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고용이 탄탄해 가지고 긴축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여기서 아니면 긴축이 계속 이어져서 고금리 상태를 계속 이어진다. 올해는 저 피벗 금리 인하라든지 금융 긴축을 완화시키는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을 걸 정도로까지 보더라도 이미 작년에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올 초까지도 그래서 주가 하락은 제한적인 거예요. 새로운 악재가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 오히려 가다가 고용까지 확실히 확 빠져버리고 물가도 확 빠지는데 물가가 8%대 이렇게 올해 2%대까지 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 거기 파월에서는 2.8, 3.3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빠지면서 고용까지 확 무너지면 경기 확실한 침체잖아요, 그죠? 그럼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침체를 너무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다시 고용을 좋게 만들려면 금융 긴축 완화해야 되죠. 오히려 그게 더 악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4분기 정도에 올해 4분기 시장이 안 좋을 걸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3분기까지 시장에서 저는 많이 빠져나올 거예요. 그래서 롱숏 거래도 하지만 준비는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전략은 벌써 이미 그렇게 가 있습니다. 만약에 4분기에 경기 침체가 확실하게 금리 상태인데 고용시장 안정해서 경기 안정적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고용도 빠지고 경기도 물가 다 빠져서 경기 침체가 한 번이 들어가면 고금리로 인해서 금리 침체가 들어가면 회복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적으로 그때 지금은 그래서 3분기까지는 특별한 뭐 악재가 새로운 악재, 새로운 큰 호재 이런 것은 나오지 않고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주가를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 아마존은 빠졌죠. 아마존이 8%대 빠지고 알파벳이 3.29 빠지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애플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그래도 오히려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애플은 오히려 올라갔죠.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안 좋게 나왔는데 애플이 왜 플러스 2.44 그렇게 났을까? 실적은 4분기 실적 크게 하이했어 예상보다. 근데 핵심 서비스 부분 매출 증가도 됐지만 1분기 아이폰 판매가 좀 늘어날 거라 판매가 가속화될 거라 이런 이제 얘기가 있으면서 하고 팀 쿡 CEO가 현재 생산이 정상화되었다고 주장했어요, 그죠?
그런 영향으로 이렇게 좋아졌고요. 그래서 이미 많이 실적이 4분기 나쁜 것은 이미 많이 반영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가가 워낙 반영된 상태에서 주식이 많이 빠져서 이제 반등하고 있죠. 그럼 여기 애플이 지금 시가총 1등이죠. 157달러인데 이미 여기는 그러면 여기가 157달러, 고점 157달러, 여기 157달러, 여기 157달러 왔죠. 157.38, 157. 그 이거 원체 왔죠, 그죠? 그 왔기 때문에 이평선이 많죠, 주봉 보면 여기. 그래서 눌림목은 줄 수 있지만 이미 거래도 실려 있는 상태에서 가일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가일건 갔다가 바닥을 찍었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죠? 두 번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올라가다가 이 근처에서 눌림목 주고 다시 턴하면 이건 돌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미 여기서 보시면 176달러죠. 자, 바닥이 얼마일까요, 이게? 124달러죠. 2023년 1월달 124달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바닥 대비해서는 100%라고 했죠.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지수를 이야기하면서. 그럼 애플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25%가 올라가면 이게 지금 이미 120달러 25%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거의 이런 게 100%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230달러 정도, 250달러 정도 되겠죠. 그죠? 여기 얼마예요? 요걸 돌파한다는 거죠, 결국은. 250달러면 1월 3일 2022년 1월 여기 180인데 이거를 돌파하면 그렇죠. 그러면 더블은 가지 못하도 이 근처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수 있겠구나. 2022년 8월 달이죠. 그죠? 그러면 21년도는 고가 182달러 돌파를 하면 엄청 좋게, 뭐 그건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걸 돌파한다면 이게 100% 올라온다면 지수는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사상 고점 근처에 갈 수도 있고 돌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50% 정도 나오겠죠, 그죠? 그럼 50%니까 188달러 정도. 여기 근처 100 근처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모양이 아주 좋죠. 그래서 일봉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기법도 보면 여기 하늘선 안착하고 여기 딱이니까 무조건 요 봉에서 올인 시켜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매수고요. 최저가 매수는 여기지만 이건 예측 매매니까 쉽지 않고 여기서 매수하면 리스크 적어요. 두 번째잖아요. 여기서 올인 매수. 여기서 비중 30% 사면 여기서 20% 50% 사는 구간이 차트상으로. 그럼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파동을 그리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번에 가다가 지금 거의 목표는 왔어요. 단기 목표가 왔으니까 눌림목 주든지 조정을 줘도 되는 거죠. 주더라도 그런 시간이 보냈다 다시 올라가게 되면 변곡점 있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제 170달러대 내외 되겠죠. 50달러 정도 되니까 50, 50, 60, 170, 160, 70, 170 정도. 그래서 이게 괜찮은 뭐 거래도 실려 있는 아주 강력하죠. 생각보다 다 지금 현재 그러면 괜찮은 애플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이미 100% 이상 올라왔잖아요. 108달러에서 이미 220이니까 100%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애플은 미국의 가장 미국이 아니라 시장 경기에 가장 선행해서 주식이 경기에 선행해서 6개월 정도나 선행하는데 이 선행하면서 갈 때 가장 빠르게 경기를 나타낼 수 있는 지수의 지표는 물론 경기보다 앞서기 6개월 정도 앞서 종합주가 지수가 보면 경기가 앞으로 좋아지는 알 수가 있는데 거꾸로 그러면 결국은 경기에 빠르게 진행하는 업종은 바로 반도체죠. 반도체 지수인데 이 반도체 지수에 미국에는 빅테크 기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반도체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표 엔비디아 기본적으로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죠, 그죠? 잘 가고 있는 특히 그것도 이 앞으로 성장이 가장 미국의 인조인간 시대나 뭐 아니면 아날로그 반도체 시대, 인조인간, 인공인간 그리고 각종이잖아요. 뭐 메타버스부터 해서 관련된 가상화폐도 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게 반도체에는 엔비디아가 자리 잡고 있어, GPU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는 장기 투자로서는 한 주도 팔지 않고 계속 사모아도 되는 주식이고 미국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난 리스크를 감안한 사면 로블록스라든지 이렇게 메타버스의 1등주 앞으로 GPU니까 반도체 1등주는 인텔
이런 게 아니라 주가 정리 측면 엔비디아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이미 눌림목 쪽 있잖아요. 이미 가일권 가면서 바닥 찍고 이미 추세 반전이 확실히 됐어. 이미 100% 왔죠. 이것은 그러면 100% 왔기 때문에 자 여기 100%온 상태인데 지금 여기가 346이죠. 이 근처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기본 300달러 정도. 100달러의 기본 3배는 300달러 정도죠. 지금 100%는 더블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정을 받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300달러 내외 가는 거예요. 내외는 280달러 310. 저고가가 이제 346이니까 근처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테슬라도 마찬가지든 제가 101달러에서 많이 빠진 90달러 초반 정도 되면 완전히 강력 올인해도 되지만 이제 이 종목도 200달러까지 내외까지는 오는 거예요. 지금 199잖아요. 왔잖아요. 그죠? 100%. 테슬라 100% 더블 이미 100% 왔고요. 엔비디아도 100%좀 더 왔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0% 왔으니까 조정 받아도 괜찮아요. 받더라도 이미 다시 반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근처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300달러 내외로.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사상 최고권 돌파를 합니다. 사상 최고가는 왜 그러냐면 2030년도 테슬라는 2천만 대 정도 자동차 판매 생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죠. 2030년. 저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친환경으로 푸시를 해서 가고 있어서 2천만 달러면 25% 정도 지금 현재 시장 구조에서는 그러면 자동차가 늘어나지 않는다 보면 9천만 대 정도 되니까 거의 20%에서 25% 정도 사이를 점할 걸 보여요. 앞으로 폭스바겐도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뭐 대다수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지만 GM은 요즘 전기차가 없어 잘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테슬라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 그럼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바뀐 1등을 할 걸로 보이고 장기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 전기차에는 과거에 애플이죠. 스마트폰과의 애플은 스마트폰 1등 애플이잖아요. 피처폰에서 아날로그 폰에서 와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애플이고 그다음에 2등이 원래 노키아가 1등인데 안 된 거죠. 삼성전자 결국 따라갔는데 2등으로. 그런데 지금 요 애플 같은 회사가 테슬라고요. 그다음 2등이 누구 차지할 때 이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스마트폰에 전기차에 누굴까? 2등 뭐 폭스바겐일까? 현대기아차일까? 뭐 GM일까? 토요타는 이미 끝났고요. 그래서 토요타는 자동차에만 토요타가 1등이죠. 그랬는데 자동차 고집하다가 내연기관차 고집하다 이미 세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노키아 이꼬르 토요타입니다. 노키아도 피처폰에서 애플이 들어오니까 우리도 기술을 다 갖고 있죠. 스마트폰 언제든지 따라잡을 수 있어. 노키아가 거의 35%에서 40%를 시장 점유율했는데 지금도 15%가 내려와 있지만 스마트폰 애플을 못 잡았잖아요. 기술을 다 갖고 있고 혁신을 하지 않아서 기존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서 기존 거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자동차도 만들 때 테슬라는 기존 관념을 내연기관차 만든 그런 기존의 고정관념의 로직 그 로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죠? 처음부터 전기차를 만들기 때문에 만들어서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같이 그래서 이미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도 테슬라 따라갈 수는 없어요. 데이터를 그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 2등이 누구 될지를 봐야 돼. 2등이 뭐 중국 빼고요. 폭스바겐 될지 GM이 될지 현대기아차가 될지 그래서 미국에서 2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IR법으로 인해서 유럽도 피해죠. 우리도 그렇고 그러지만 2등이 미국에서 나오면 GM이나 포드나 뭐 아니면 뭐 다른 게 할지 스텔란티스가 픽업 트럭을 했는데 이게 미국의 어떤 픽업 트럭에 미국은 픽업 트럭이 상징적인 거니까 사람들이 없어서 못 살 정도로 테슬라처럼 되면 뭐 이런 게 올라갈 수도 있고 어쨌든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반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미 세계적인 지수에 보시면 자꾸 이제 부정적 생각을 하면 장도 경제도 이렇게 나쁘다 그러고 다 나쁜데 계속 나쁘다 생각하면 시장 가다가 나중에 결국 많이 올라갔을 때 사게 됩니다. 여름 정도 돼서 보세요. 독일은 이미 16,290 차상 최고가인데 이제 요즘 뭐 유럽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죠. 오히려 미국보다 더 빠르게. 근데 그 전에는 가장 늦게 천천히 긴축을 해서 혹시 경기 침체를 줄까봐 그래서 돈이 덜 걷어졌기 때문에 쉽게 올라왔습니다. 유동성을 거의 근처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죠? 영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빠르게 지금 시장이 이게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미 2020년 2월에 영국 지수는 7,906이죠. 18년도부터 시작해서 19년도 이미 물가는 고금, 고물가인데도 사상 최고의 지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물가도 높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2020년도 4,898인데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덜 올라갔죠. 21년도 여기 코로나 때는 그 돌파를 못해서 사상 고점 그죠. 근데 지금은 돌파이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영국은 워낙 고령화 국가적으로 활력이 떨어진 그런 상태에서 두려움만 갖고 있었다가 돈은 많이 풀었는데 그게 반응이 적게 되다가 이제 물가가 높고 여러 가지 있어도 이제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거죠. 돈의 힘으로 가는 거 있습니다. 이미 사상 돌파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도 이미 당연히 이거 돌파합니다. 우리 그러면 미국의 나스닥은 돌파를 못하지 가장 늦게 돌파하겠지만 이거 아직 돈이 긴축하고 있는데 교육도 좋고 돈을 계속 이렇게 가다가 벌써 얼마 되지 않 작년 강하게 올렸지만 돈이 그렇게 시장에서는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있어요, 그죠? 저 많이 유동성 흡수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금리를 1년마다 팍팍팍 올려가지고 돈을 빨리 해소하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천천히 했으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또 이 주식도 V자 반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돈을 빨리 해소하려고 긴축을 1년 만에 팍 1%대, 3%대, 4%대가 올렸는데도 그만큼 돈이 걷어질 거 안 걷어지고 유동성 흡수가 덜 되고 이미 돈이 시장에 있는 상태에서 반전이 돈의 힘으로 빠르게 V자 반등이 되고 세 개가 다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논리로 전망이 여러 가지가 지나고 나서 하는 전망은 필요가 없죠. 이미 엔비디아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V자 반등이 되고 있는데 이미 가고 있고요. 테슬라도 되고 있고 자 넷플릭스도 계속 가고 되고 반전하고 있고요. 다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미 주봉장으로 다 차트가 우상향 다 모든 게 사람들 심리.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야. 비관적으로 맨날 아직도 바닥이 아니다. 언제나 그 바닥이 아니고 그거를 그렇게 왜 그거 알려고 그러지? 당연히 2134를 깨지는 것은 깨진다면 올해 4분기 정도 경기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야만 깨진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돌아서 버렸잖아요. 그죠? V자가 아니라 갭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거랑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반전에 이것은 그래서 여기서는 돌아섰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 돈을 그냥 누가 여기서 누가 해서 외국인이 샀잖아요. 외국인 조금 팔다가 다시 외국인이 샀잖아요. 즉 주포는 떠나지 않은 거예요. 세력주라고 생각, 작전이 생각. 주포가 돈을 갖고 있는 막 가장 우리나라 시장의 30% 3분의 1을 차지하는 외국인들이 주포가 이미 떠나지 않고 사고 있는데 자꾸 빠진다고 그러면 그거 시장에서 부정적인 지금까지는 그걸 내가 만약 유튜브를 한다면 유튜브 내가 조회수로 먹고 산다면 당연히 지금도 엄청나게 안 좋다 그러겠죠. 세상 아직도 바닥에 폭락할 거다. 그러면 여기에 조회수 들어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폭등한다 조회수 안 들어와요, 그죠? 왜? 일반인들은 부의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왜 내 주식은 다 물려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다 돌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기법상으로 보면 이것은 2주간 안착했기 때문에 좀 가다가 아니면 눌목 지금 그냥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가일건이고 주봉이잖아. 주봉은 이미 한 번도 박스권에 올라오고 지금 눌림목만 한 번 주고 가면 오히려 더 빨리 올라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2월이나 3월 중순부터 저는 좀 조정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 물론 그 전에 조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올라갈 땐 쉽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신감으로.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봉상으로 보시면 박스권 우리도 그렇지만 나스닥도 박스권 들어갔으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이 목표가 밑으로 어떻게 하기가 그건 중요해. 위로 갈 거라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꼭 인지를 하고 자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지금 올해 이미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하반기 연말 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 쓴 것은 이제 10월 말 11월 초 11월부터 2주간 1+1 행사 한 번도 평생 제가 전문가를 15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 다음에 2020년 1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 요것은 기존 회원들 현물방하고 선물방 통합시켜서 하기 위해서 해준 거고요. 요거 해가지고 이미 그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주식들은 가지고 있어서 가야 되는 주식들은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지금 바닥권에서 다 산 주식들이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평균적으로 거의 100%는 못 가도 50%는 가고 100%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그죠? 그러면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의 대표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물린 카카오 지금도 계속 반도체만 고집하고 반도체 지금 올해 고점 못 뚫어요. 반도체는 실제로 추세적으로 간다면 하반기 확실히 경기 활성화되고 한다면 내년에 2024년 경기가 완전히 좋다면 활성화된다면 올해 여름부터 삼성전자나 이런 하이닉 이런 것은 사상 고점을 돌파를 하겠죠. 올라가면서. 그런데 그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조정을 받을 거예요. 지금도 못 가요. 지금 앞으로 지금 당분간 못 가고 가더라도 지금 이게 7만 2천원입니다. 7만 2천 목표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 5월 정도까지 6월까지 올 때 7만 2천까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미 외국인들은 조금 더 사긴 살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기관들이 계속 사주는데 기관이 못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어느 정도 이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지금 50점 이거 올라가야 2%밖에 안 올라가요. 지금은 올 상반기는 그게 무슨 얘기죠? 57%가 지분에서 2019년도 1월부터 이제 끝없이 팔았어요. 49% 내려올 때까지 지분이 지금 50.49죠. 0.5 50.49니까 49% 51%까지밖에 평균적으로 51% 내외밖에 못 갑니다. 그리고 다시 내년에 경기가 확실히 활성화되고 전 글로벌 경기가 완전 2017년 그래 좋다면 다시 돌파를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51%가 평균적이다. 요게 이제 낙폭과된 장기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게 지분 2% 정도 됩니다. 퍼센트 포인트 정도. 그래서 51% 가면 잘 못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다. 삼성 동방버섯 채비원 전문가 하면 공식적으로는 삼성 SDI는 동방버섯 채비원 전문가의 주식이라고 제가 거의 다 맞추니까 항상 맞췄어요. 지금까지는 10만원부터 시작해서 67만원 간다는 것은 2020년도까지 67만원 찍는다는 2021년도 1월 2일날 찍었고요. 제가 이 주식은 아직도 당연히 250만원대도 갑니다. 장기적으로. 올해 100만원 돌파 시도를 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82만 8천원 돌파는 이번 장에서 아마 4월하고 5월하고 6월달 이때
4, 5, 6월 달에 80년 늦어도 80만 8천원 사상 고점 돌파할 걸로 예상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그전에 주장하기로 이렇게 주장해 드렸죠. 지분 기준입니다. 지분이 48% 돌파를 하면 이것은 고점 82만 8천원 사상 고점을 돌파한다. 임박해 있죠. 지금 10몇만 주 사면 0.126만 7,067만 주 0.1% 1%가 68만 주 정도니까 6만 8천 0.1이잖아. 그죠? 0.2 12만 주. 한 15만 주만 사줘도 이제 돌파하는데 이거 돌파 시도를 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SDI도 그렇고 LG 엔솔도 뭐 계속 수주를 SDI는 이제 지금 수주를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수익성 위주로 하니까 SDI가 미국의 BMW나 이렇게 합작선 아니면 여기 공장 때문에 BMW 추가해서 미국의 BMW가 전개차는 것은 SDI 걸로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기가 그럼 사상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 고점 이게 올해 100% 나오는 거예요. 저가 대비 46만 원대죠. 여기 얼마예요? 45만 아니 여기가 23년 1월 여기네. 여기 이거죠. 46만 2천원. 그럼 100% 얼마예요? 93만원. 당연히 93만원은 올해 가야 되는데 못 가도 여기서 100% 저가 대비 테슬라도 뭐 다 오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비슷합니다. 사람들 심리는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카카오 49만 7천원 46,500원에 100% 얼마예요? 3,5천 9만원 9만 3천이죠. 그래서 9만원대로 한번 갈 걸로 보이고요. 올해 자 9만원대 62평선이 얼마예요? 7만 7천이죠. 당연히 돌파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저 위 112평선 얼마예요? 9만 5천이죠. 이건 경기선 이 장기적으로 성장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돌파를 여기 갖다 눌리면 또 여기 갖다 눌리면 이렇게 되겠지만 장기적 문제가 없고요. 보세요. 지금 워낙 고평가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냥 이제 보시면 카카오와 네이버는 뭐 자사주 매입도 있고 어디서 있어서 같이 오르고 제가 카카오를 64,000에 65,000원 사고 다음날 어제 목요일날 저희는 샀거든요. 사고 금요일날 급등했습니다. 급등할 거를 이야기하고 샀습니다. 미리.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수혜가 돼서 그냥 미국이 좋아서 그냥 네이버하고 5%씩 급등했죠. 하루에 주식 선물로 한 2천만 지 사가지고 급등하면 큰 거죠. 1,000만원 기준으로. 저희가 주식 선물은 지금은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바닥에서 그냥 사면 그냥 갖고 이익 나면 그냥 본전만 지키고 한 3배 정도 사가지고 이익 나면 본전만 지키고 하면 얼마 50%는 수익이 기본 나니까 50%나 얼마예요? 6만에서 9만원 얼마예요? 그죠? 50% 나면 150%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0만과 1,500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2,500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작년 말부터 주식 선물로 사고 이익 나면 그냥 들고 가면 기본적으로 50%는 수익이 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돈이 1,000밖에 없는 사람도 한 3천만에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 3천 인상 한 1억씩 사 장기 투자하면 100% 나면 1억씩 벌잖아요. 그죠? 지금 그래서 올해 정도나 빠르면 1년 늦으면 3년 동안 기본적으로 10배는 기본적으로 벌 수가 있습니다. 현물하고 주식 선물 같이 해도 마찬가지고요. 선물로는 올해 10배는 기본 나. 저도 1,000만짜리 지금 지난번에 1,500 와서 다시 한 2,000 정도 가까이 됐는데 2달 정도. 그러면 이게 이제 2,000이니까 2달간 따버리잖아요. 아직 2달 안 됐는데. 그럼 떠도시 2달간 따보려면 얼마에 4배 2,000, 2,000, 2,000, 4,000이잖아요. 4,000이 따보려면 8,00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10배는 1도 아니에요. 올해는 주식 선물로 10배 나는 것은. 자, 그럼 카카오는 보면 알파벳이라든지 메타 플랫폼이라든지 미국보다 훨씬 더 고평가돼 있어. PER로 보면. 자, 그럼 전반적으로 PER, PBR, 에비타도 보면 전부 다 고평가예요. 훨씬 더 알파벳하고 메타 플랫폼 좋아요. 네이버, 카카오도 훨씬 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게 한국 이해가 다 우리 지금 동양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잖아. 중국도 우리나라도 외국계 자금들이 다 중국이 지금 입국자 최근 입국 중국 입국자 중에 확진자 한 명도 없는 거죠. 중국이 벌써 엔데믹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혜는 동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대만 중국, 우리나라, 대만 이런 쪽으로 돈이 지금 세계적인 돈이 물밀듯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그러면 거의 관련된 종목은 결국은 성장주를 사야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물론 이건 털릴 수가 있고요. 이제 KB증권에서 하는 걸 보면 자, 영업이익을 보면 올해는 7,610억 10억이니까 내년에 1조 2천억 쭉 해서 2030년도면 3조 2조 9천 3조 정도 예상이 되죠. 1조 내년 기준으로 본다 해도 4년부터 6년 동안 3배가 늘잖아요. 영업이익이. 그럼 조건은 이제 이때까지 나는 갖고 간다면 당연히 회복되는 겁니다. 사상 17만 얼마를. 지금 올해 9만 원 갔다 다시 못 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따가 이제 12만 원 갔다가 또 못 가겠죠. 왔다 갔다. 거기다가 12만 원대 주식 돼 가지고 있으면 몇 년도 25년도가 가장 피크일 것 같은 고전 27년도까지 당연히 이것은 톡 삐져뿐만 다 가기니까 당연히 다 17만 원에서 한 %요 기회가 회복이 돼요. 그죠? 그래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카카오면 개인들이 워낙 그냥 막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10만 대도 안 사가지고 80만 갔다가 내려오는데 자꾸 사니까 그런 거죠. 장기도 아니고 단기도 아니고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성장은 문제가 없고요. 근데 올해는 작년 4분기도 예상보다 안 나오고 다 그러죠. 실적 생각보다 적긴.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올라가서. 자, 이렇게 좋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도 내일부터 뭐 잠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성장주는 잠깐 주춤하겠지만 추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잘 갖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간단히 얘기를 미국 하루 1시간도 안 걸린 시간은 뭐 다 시장을 다 읽어줄 수는 없는 거고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만 해줬으니까 장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서 주중에도 한번 업로드 영상을 찍어 업로드 할 생각인데 일단 이렇게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개방 시향 방송하고 종목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